일본의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수년간 계속해서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왜 계속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일본은 예전부터 내부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즉 전쟁을 일으켜서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점점 일본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죠. 정치든 경제든 외교든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지금 망국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일본의 우익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사실이죠.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아주 한심하게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찬양하던 보수 언론들조차 아베 정권을 물어뜯기 시작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 정권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주 강력한 우경화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일본 총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노 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방위상이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를 걸어놓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군복을 또 입은 이유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현재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일본의 국내 상황이 더욱 암담하고 힘들어질수록 한국에 대한 도발과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다시 모으고 우익들의 힘을 재결집해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아베 정권이건 아니면 고노 타로가 새로운 총리가 되건 일본은 계속해서 우경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과의 전쟁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군복을 입은 이유도 실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위대의 전력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 우리 한국군과 비교를 간단히 해가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사회에서 자위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려 볼까 해요. 일본에서 보통 시민들에게 이 자위대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라 세금 좀 먹는 한심한 놈들이지, 이 벌레 같은 놈들이야. 젊은 놈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위대에 가서 나라 세금을 축내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여성들한테 자위대가 인기가 없고요, 자위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좀 한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자위대라는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일본의 공중파 방송에서 장가를 가지 못한 자위대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맞선 프로그램을 방송할 정도로 일본의 자위대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직업군인이라면은 그래도 애국심 투철하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군인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본의 자위대처럼 인기가 없고 장가를 못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의 고령자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그러한 인식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위대 군인이라고 하면 좀 한심하게 보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자위대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보충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의 자위대를 모집하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가르쳤던 과목들이 경영전략론도 있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소비자 행동론과 같은 마케팅 과목들도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이 마케팅이나 홍보의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은 포지셔닝입니다. 어떠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맞출 것인가, 이러한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보통 상식적인 국가라면은 군인들을 모집하는 홍보 포스터에는 정말 멋있는 특수부대가 온갖 최첨단 장비를 모두 장착하고 몰래 침투하는 이런 멋있는 장면, 영화 같은 이러한 멋있는 장면들로 포스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자위대의 입대 홍보 포스터에는 이러한 여성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자위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딱 이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사진 보십시오.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성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고 있죠. 이러한 걸 보고 하악하악 거리는 그 한심한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자위대의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간부, 장교들의 수준 또한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 프레지던트 온라인이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위대에는 바보들이 많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일본 자위대 간부 장교들의 반 정도가 50%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학력이 높다고 해서 대단한 전투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장교들의 수준을 보면은 정말 큰 차이가 느껴지죠. 지금은 수준이 약간 떨어졌긴 하지만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 육사, 해사, 공사 정도는 거의 우리나라 스카이급의 수준의 학생들이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지금 육해공군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높은 수준의 학력 수준과 전략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분들이 수두룩하죠. 고졸 이하의 학력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자위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학력 제한도 없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발순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에서 27세 사이에 일본 국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자위대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인기가 없어서 자위대에 입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입대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33세로 올렸습니다. 만으로 33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4, 35살에도 학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아무런 애국심도 없고 단지 육체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누구나 입대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도 군대를 가야 하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교 학생들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병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판단 수준이나 육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방구석에서 야한 만화나 보고 애니메이션 게임이나 하고 그러던 오타쿠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자위대인데 이 자위대의 급여 수준을 보면 좀 놀라실 겁니다. 자위대에 입대하면 초봉이 거의 300만원 수준에 달하고요. 한국군처럼 모든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위대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더욱 많은 금액을 주택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초봉으로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월급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없고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큰 사건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년 하사, 만년 중사들이 월급을 5, 600만원씩 받으면서 지금 50대가 넘어서까지 군대에서 국가 세금을 축내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위 6호봉이나 소령 2호봉 정도가 돼야지 월 3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제가 군생활할 당시에는 만원이 넘지 않았어요. 수천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4, 50만원 수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무런 육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 없는 오타쿠들이 월 300을 받고 있는 수준이니 자위대 한 명 정도의 월급으로 우리나라는 자위대 군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병사 6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국방비를 지금 일본에서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효율이 아주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얼마나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있는지 좀 우리나라 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있는 총이 바로 일본의 제식 소총인데요. 이 총이 자그마치 400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군에서 예전부터 제식 소총으로 사용했었던 M16이라는 소총, 현재 미국에서도 1,500달러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납 가격이 한 12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M16을 사용하는 데 쓰고 있는 돈의 거의 3배 이상을 이 소총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수입품도 아니고 국내 개발의 국내 납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가격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K2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K2 소총은 우리나라에서 납품 가격이 65만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 비공산권 국가 중에 소총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죠. K2 소총은 65만원, K1 소총은 60만원
50만원에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6배, 7배 가량 일본의 제식소총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무기들을 일본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납품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불량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A급 전차를 가지고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보는 군의 날 행사와 비슷한 이런 시연하는 행사에 최신 전차, A급 전차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동할 때 궤도가 빠져버린다든지 하는 아주 불량률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일본 무기의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의 K2 전차, K9 자주포 정말 과격한 드리프트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궤도가 빠진다든지 고장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가장 좋은 전차를 들고 나와서 시민들 앞에서 자랑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불량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제 무기 수준은 엄청나게 불량이 많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50조 원가량을 쓰고 있어요. 일본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요. 대략 50조 원 정도 매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자위대의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아주 비싸게 모든 무기들을 독점으로 거의 로비를 통해서 아주 지저분한 방식이죠. 이렇게 납품을 비싼 가격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50조의 국방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군납 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 비리가 척결되고 정말 정의로운 군대 조직으로 개편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욱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국내 생산된 이런 납품 무기들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사오는 가격도 정말 바보 같아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게 계약을 체결하고 자승자박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죄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약 350억 원에 도입한 아파치 헬기를 일본에서는 초창기에 약 900억 원 정도에 도입을 했다가 그리고 자체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자체 생산을 하려고 했다가 계약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현재 최종적으로는 대당 2,300억 원 정도의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50억인데 일본이 돈을 정말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거의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최강의 부대 후테 레인저라고 하는데요. 공정단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부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대는 자위대 대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 웃겨서 웃음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이 사진이 일본의 공정단에서 후테 레인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마일 행군의 장면입니다. 이게 방위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었는데 10마일이 몇 킬로입니까? 16km예요. 이 16km를 행군하는데 이렇게 죽을똥살똥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전 군장 하면은 38km 정도 되거든요. FM대로 모든 군장을 다 썼을 경우에. 그런데 일본은 방독면, 침낭, 야사, 보통 아무것도 안 달고 총만 들고 아주 가벼운 상태로 16km를 행군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일본 자위대는 입대 기준이 없습니다. 18세에서 33세 사이에 일본 국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입대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 야게임, 야망가 이런 거 좋아하던 히키코모리 같은 오타쿠들만 이제 모아서 들어온 게 자위대인데 거기서 뽑아봤자 그렇게 특출난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16km를 걷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앰뷸런스랑 헬기까지 뜹니다.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한기나 뭐 유격훈련 때 40km, 60km 정도는 뭐 거뜬하게 완전 군장으로 걷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저도 지금 이렇게 가벼운 군장 상태로 행군을 한다면 16km는 거뜬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약한 게 일본의 특전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본과 전쟁하면 일본이 참 대단할 것이다. 무서운 나라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악플이 또 달리겠죠. 야, 전쟁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 무기로 하는 거지. 첨단 무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한테 우리나라는 진짜 상대도 안 돼. 이렇게 또 글을 다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기 운용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거의 인터넷 게임 1세대 정도 되는 나이대인 것 같은데요. 저 때부터도 스타크래프트 같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양손으로 키보드를 사용하고 이 컴퓨터 조작 능력이 상당히 세계적인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 세대에
세계들도 계속해서 세계 온라인 게임을 제패하고 있죠. 정말 신속한 손놀림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능력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본 영상인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있죠. 그 배그 한일전을 좀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데 일본의 네티즌 50명인가 하고 우리나라의 게임 BJ들 50명하고 배틀그라운드 한일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의 압승이었죠. 완전 압살했습니다. 일본 팀을. 이게 무슨 전쟁하고 상관이 있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현대화된 최신식 무기들은 모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운용하는 능력이란 게 이 게임을 잘하는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양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무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배틀그라운드 일본 팀에서는 그 리더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모두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우리나라 BJ들은 한 사람 잡으면 5만원씩 준다는 그거 하나만 주고 개인적으로 개뜨들같이 그냥 달려들어서 일본을 압살시켰죠. 이 개인적인 스킬, 판단 능력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전에서는 보병들이 뭐 육탄전을 하는 그런 전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무기, 최신 무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무기 운용 능력은 우리가 훨씬 앞선다는 얘기예요. 과거 림팩 훈련이라고 환태평양 연합훈련인가요? 여기서 장보고함이라는 우리나라의 조그만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한 30발을 명중을 시키고 연합군 잠수함 40대 정도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해서 상대편 팀은 완전히 항복선언을 하고 이 항복선언을 한 게 우리나라 주한 대사인 해리 해리스가 해군 제독일 당시에 항복 지시를 내린 게 이 해리 해리스가 한 거죠. 참 재밌는 일인데 우리가 완승을 거뒀죠. 이렇게 달달거리는 조그만 디젤 잠수함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함의 전술 운용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우리나라의 전술이 소개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부족한 무기, 부족한 전력으로도 정말 큰 힘을 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한다면 그 세계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 현무라고 있는데요. 현무 시리즈가 ABC, 1, 2, 3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긴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사정거리가 굉장히 긴 그런 현무 시리즈도 있고요. 그 현무 미사일은 일본 전 국토를 사정권 안에 둘 정도로 굉장히 사정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이 정확도의 오차가 약 1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수천 기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군의 수준이에요. 전쟁이 만약에 발발했을 경우에 이 수천 발을 동시에 어디서 쏠지도 모르는 이 미사일을 수천 발을 동시에 발사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본의 방공 시스템이 대단하다고들 하시는데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지스 어쇼, 이지스함, 사드 같은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개발한 원조 국가 미국에서도 실제 명중률은 50%에 불과합니다. 근데 무기 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일본 자위대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일본은 이것보다 한참 더 낮은 명중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실험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어디서 언제 쏠지 알고 이제 쏜다 하고 쐈을 때 그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실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0%인데 한국은 이동 미사일 발사대가 많습니다. 어디서 쏠지 언제 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또 이 현무 탄도미사일에도 이 궤도를 살짝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격 시스템은 또 멘붕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또 이미 스텔스 도료를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스텔스 도료를 칠하고 발사한다면은 일본의 방공 시스템, 요격 시스템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전투기보다도 한참 작은 크기의 이 미사일에 궤도까지 바꿀 수 있고 스텔스 도료까지 칠해진다면 일본의 대부분의 중요한 활주로라든지 최신 전투기라든지 최신 군함, 이지스함 이런 것들 모두 이 현무 미사일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UDT, 해병대, 특전사 등등 정말 일본을 압도하는 엄청난 수준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일본의 후방으로 침투해서 적의 주요 시설들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일본의 특수부대가 한국 남해안 같은데 이렇게 침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부분들 모두 군대 출신이에요.
모두 때려잡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최첨단 최신 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사오고 국방비를 엄청나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 무기를 운용할 자위대의 수준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실수투성입니다. 여러가지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일본에서 살면서 뉴스로 접했었는데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 번은 훈련 중에 공포탄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모두 실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실탄 훈련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명중률도 개판이고 참 한심한 수준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원들 중에서도 정말 모자라고 일 못하고 답답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일 못하고 한심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자위대의 수준이니까요. 얼마나 수준이 낮겠습니까? 이 전쟁이란 거는 장교, 리더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지휘 능력에 의해서 병사들의 생사가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교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자위대 간부들은 정말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니면 이 오타쿠 생활, 정말 이 히키코모리 생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내 자신을 개조시키고 싶다, 이런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 장교들도 아마 전쟁이 나면 탈영을 하거나 아예 출근을 안 할 정도의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겁쟁이들이 천지이고요. 여러분들 일본 자위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반드시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이고 민족주의자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이와 같은 생각은 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한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저 또한 참전하겠습니다. 많은 40대, 50대, 60대 예비역 한국 남성들도 제 댓글에 많은 찬동을 해주셨어요.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찬성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예비군 정도만 보내도 일본을 완전히 밟아줄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본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말 묵사발이 될 거라는 거 일본에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매번 고맙고요. 제가 영상이 항상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친일 매국 세력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 밤 10시에는 모든 분들께 공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제가 김구 선생을 닮고 싶은 녹봉기 김교수로서 사이버 김구가 되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녹봉기 김교수였습니다.